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한 시니어 카페에서 벌어진 특별한 로맨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송시 청해구에 위치한 황금나무 시니어 카페. 오후 2시에 따스한 햇살 속에서 이동수 할아버지 72세와 최순자 할머니 69세가 채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근한 썸 관계는 이미 6개월째 이어져 왔고 카페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박미선 68세, 깔끔하게 정리된 웨이브 펌에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막 나온 듯한 우아함을 풍겼습니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카페 사장 김영우가 반갑게 맞이하며 처음 오는 손님에게는 커피 한 잔을 서비스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선은 자연스럽게 카페를 둘러보다가 동수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사연의 단서였죠. 다음 날 미선은 예쁜 도시락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완벽하게 만들어진 티라미수 케이크가 등장했고 카페 전체에 달콤한 마스카포네 향이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전문 베이커리 수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우리 카페에 케이크 메뉴가 없는데 팔아도 되겠어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 관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 서울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친구도 없어서 외롭다는 이야기까지. 동수가 케이크를 맛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요. 이런 케이크는 처음 먹어봅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들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부모까지 챙기기 힘들다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라는 내용이었죠. 순자는 이상하게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미선의 적극적인 플러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이 동네에 대해 잘 모른다며 교장 선생님이었던 동수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좋은 병원이나 마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동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70년째 살고 있으니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별도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홀로 체스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김정숙이 순자의 심경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지만 순자는 별일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미선과 동수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선은 동수가 정말 따뜻한 분 같다며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었을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지만 10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다는 것, 외롭지 않기 위해 계속 일을 했다는 것. 동수의 눈에 동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질투심을 느꼈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의 진짜 이사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도착했고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동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을 때 미선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자신이 집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 엄마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나이 먹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자유롭기도 하고 다만 가끔 외로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자가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면서 미선에 대한 경계심이 동정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미선이 보냈던 문자의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안부를 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선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미선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개업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페 전체가 파티 분위기로 꾸며졌고 어르신들이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파마를 새로 했고 다른 할머니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역시나 완벽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로 우아함을 뽐냈죠. 카페 사장 김영호가 특별히 준비한 노래자랑 시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순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그녀의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 가수 못지 않았습니다.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미선의 질문에 순자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수가 꿈이었지만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선이 이선희의 인연을 불렀습니다.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였지만 순자의 감동적인 무대 뒤라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적었습니다. 동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파티 다음 날 미선이 동수를 카페 옆 작은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부터 동수님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으니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로 혼자인 두 사람이 힘이 되어주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죠. 동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미선의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자신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순자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미선은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카페에서는 순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김영우가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어제 파티 때 순자가 노래할 때 동수의 표정을 보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숨겨진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미선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만약 동수가 미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은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곧 자신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음 날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와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님. 사실 저는 순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늙은이가 이런 말 하는 게 민망해서 그리고 순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대답했죠. 그때 미선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직감한 그녀는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카페 사장 김영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의 말을 들은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선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혹시 저희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손님이 늘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사장님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아직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미선의 핸드폰에 계속 오던 전화들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걱정하는 아들의 연락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황금나무 시니어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미선이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한 후 카페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그녀의 센스로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뀌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생겼죠. 사장 김영호는 미선과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줄 때 살짝 어깨에 손을 얹거나 커피 머신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뒤에서 손을 잡아주는 등 은근한 스킨십을 시도했죠. 미선도 그런 접촉이 싫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때로는 수줍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쿠킹 클래스가 있는 날 동수와 순자는 이제 공식적인 커플이 되어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투르게 반죽을 만지는 동수의 손을 순자가 잡고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미선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70대 초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며 혹시 바둑 두시는 분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조금 할 줄 안다고 대답하며 한 판 더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사장 김영호의 눈에는 새로운 남성에게 보이는 미선의 시선이 예전 동수를 대할 때와 같아 보였습니다. 카페 사장 김영호는 미선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쌓아온 관계가 또다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는 서둘러 새 손님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미선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남성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시간이 되어 미선과 사장님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로운 바둑 할아버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카페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죠. 미선이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물이 튀면서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가 젖었습니다. 비친 블라우스 때문에 당황한 미선을 보며 사장님이 서둘러 행주를 가져와 수습해 주려 했습니다. 아, 미선님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미선의 어깨 부근을 닦아주려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사장님은 낮에 왔었던 새로운 손님에 대한 미선의 마음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미선은 사장님을 올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아까 오후에 왔던 새로운 손님에게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의아한 듯 네? 라고 반문하며 혹시 제가 같이 바둑을 둔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며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그게 저. 미선은 한 달 전 제 모습이 생각나서 그저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 사실 처음 카페에 들어왔을 때부터 미선 씨가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은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선 씨의 마음을 몰라 오늘은 초조했습니다. 너무 바보 같죠? 미선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 말씀을 언제 하나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한 달 동안 쌓여온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도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바둑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잠시뿐이었고 결국 미선의 마음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장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후 황금나무 시니어 카페는 미선과 사장님 김영호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카페를 꾸려나갔죠. 아침 일찍부터 함께 카페를 열고 미선이 특제 케이크를 준비하는 동안 사장님은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로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미선이 직접 만든 반찬을 사장님이 맛보며 감탄하는 모습, 사장님이 새로 개발한 커피 블렌딩을 미선이 시음해보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저녁 마감 후에는 함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동수와 순자 커플도 여전히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매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카페를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과 사장님은 카페 앞 벤치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정말 올 줄 몰랐어요. 미선이 사장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카페를 혼자 운영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미선님과 함께라서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 뒤로 카페 창문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었죠.